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대구와 경북은 열대야와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낮부터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제6호 태풍 카누는 내일부터 전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갑자기 방향을 바꾼 태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누는 현재 일본 규슈 가고시마 남쪽 약 350km 부근 해상에 위치해 있고요. 시속 7km의 느린 속도지만 강한 강도를 유지한 채 북진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대구와 경북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9일과 10일 100에서 200mm의 많은 양의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돼 태풍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절기 입추인 오늘도 무더위는 계속됩니다. 폭염특보도 여전히 발효 중이고요. 오늘 아침에도 열대야가 나타난 곳 있는 가운데 한낮에는 대부분의 낮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비 소식도 있습니다. 오늘 낮부터 저녁 사이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경북 북부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낮부터 저녁 사이 가끔 비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태풍의 영향으로 강하고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되고요. 태풍이 지나고 폭염의 기세는 조금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올해는 과수 개화기인 봄철 냉해와 긴 장마로 인해 병해충이 유난히 극성입니다. 농사를 망쳤다는 농가들이 적지 않은데요. 이럴 때를 대비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뒀는데 피해 산정 방식이 불합리하고 보상 금액도 턱없이 적어서 보험을 들어도 소용없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덕군의 한 고추밭. 밭 전체가 바이러스성 병해를 입어 달린 고추의 대부분이 색이 변하고 무르거나 썩었습니다. 줄기 전체가 아예 말라 죽어버린 것도 있고 파릇해 보이는 어린 고추들도 서서히 병들고 있습니다. 이 고추가 잎은 이래 시퍼래 비도 꽃이 딸 게 한 개도 없어요. 자연적으로 이게 바이러스 가는 걸 밑에서 한번 와버리면 고추 딸 때까지 이 병이 옵니다. 고추 생산이 불가능해요. 이럴 때를 대비해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해뒀지만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게 농가의 반응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90%가량을 지원하고 농협 손해보험이 운영하는 정책보험인데도 피해 산정 방식이 불합리해 실제로 인정된 피해율은 45%, 받게 될 보상금은 300만 원 남짓입니다. 실질 소득의 10분의 1 수준이고 농자재값 등 생산 비용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 800평 고추 농사를 짓는데 재료값은 그건 한 700~800만 원이 들었는데 지금 보험에서 주는 돈은 다 줘봐야 77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래 이건 별로 농민들인데 도움이 안 된다. 세균병이 번져 피해가 극심한 복숭아 농가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원래 병든 복숭아는 서둘러 따내야 병 확산을 막을 수 있지만 웬일인지 그대로 달려 있습니다. 현장을 다녀간 손해사정사가 병들었어도 따버린 복숭아는 피해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해 그냥 둔 겁니다. 80~90% 된데도 그 사람도 뭐 그만큼 안 줘요. 60% 많이 줘요. 60%. 이거 원래 같은데 이거를 보조로 올 게 아니지만 농민이 살 수가 없어요. 농약값도 안 나와요 지금 현재. 너무 억울하다니까. 피해 산정 기준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현장 조사를 다녀간 손해사정사와 농협 측은 서로 책임을 떠넘깁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요. 그냥 딴 분한테 하세요. 농협에 직접 전화를 해보세요. 손해사정사분들이 나가서 평가하시는 거거든요. 저도 제가 직접 평가하는 게 아니라서 저도 손해사정사가 아니라가지고. 농작물 재해보험은 사과와 배를 시작으로 올해 70개 품목으로 확대됐지만 가입률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50%에 머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함에 따라 교육부가 학교 시설 전반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섭니다. 교육부와 각 교육청은 학교의 비탈면과 옹벽 등을 점검하고 지난달 수해를 입은 학교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폭염에 대비해 2학기 개학에 앞서 냉방시설 작동 여부, 전기시설도 살펴볼 방침입니다.
에코프로와 포스코퓨처엠 등 2차 전지 소재 기업과 수소 연료 전지 관련 업체들의 투자가 잇따르면서 포항에는 공장을 지을 땅이 없어서 비상입니다. 포항시는 산업용지 부족으로 인해 기업을 유치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용지 추가 확보에 나섰는데요. 약 1,000만 평을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항만 및 주거지와 접해 있는 포항 영일만 산업단지의 모습입니다. 에코배터리 포항 캠퍼스 등 2차 전지 소재 업체가 잇따라 들어오며 분양이 완료됐습니다.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과 동해면, 장기면에 조성된 블루벨리 국가산단. 텅텅 비어있던 이곳도 상황이 확 바뀌었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분양이 되지 않아 임대산단으로 용도를 변경한 곳인데 몇 년 전까지 텅텅 비어있었던 블루벨리 산단도 지금은 빈 땅이 없습니다. 블루벨리 산단도 당초에는 여유가 있었지만 지금 이제 2차 전지 폭발적인 수요에 의해서 의향서를 낸 업체가 많기 때문에 여유분이 거의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 이후 각종 혜택을 누리기 위한 관련 업체의 투자 문의가 잇따르고 있지만 포항에는 큰 공장을 지을 마땅한 부지가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포항시는 산업단지 개발 전문기관과 용역 계약을 맺고 산업단지 추가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블루벨리와 경제자유구역 등 기존 산단 확장뿐만 아니라 신규 산단 조성도 적극 검토 중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해서 부지의 적정성, 또 지역 주민의 주민 수용성 이런 것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장 최적지의 산업단지를 찾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산업용지는 최소 500만 평에서 최대 1,000만 평입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포항 지역 전체 산업용지가 1,200만 평 규모인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규모의 땅이 더 필요한 겁니다. 2차 전지 분야에 있어서 포항과 기업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전북 새만금과 전남 광양은 이미 충분한 산업용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 입장에선 마음이 더 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울릉도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4회 섬의 날 행사가 전면 취소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섬의 날 행사를 당초 오늘부터 11일까지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태풍으로 피해가 우려되고 여객선 운항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돼 행사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섬의 날은 섬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8월 8일 지정한 국가기념일로 울릉도에서는 처음 열리는 국가기념 행사로 기획됐습니다. 경상북도가 도사나 연구 및 교육기관을 안동대와 통합하는 구상안을 내놨습니다. 경북연구원과 한국국학진흥원 등을 안동대 산하에 둬서 안동대를 인문학 특성화 대학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건데요. 관계기관들은 안동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통합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김경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과감한 혁신을 꾀한 지역대학 30곳에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사업. 경북에서는 안동대와 경북도립대를 비롯해 포항공대, 한동대 등 세 곳 4개 대학이 예비 지정대학에 포함됐습니다. 특히 안동대와 경북도립대는 국공립대학끼리 통합이라는 자체 개혁안을 내세워 좋은 평가를 이끌어냈습니다. 글로컬 대학 최종 선정까지 2달여 남은 시점에서 경상북도는 산하 연구기관 일부를 안동대와 통합하겠다는 파격적인 구상안까지 내놨습니다. 경북연구원과 한국국학진흥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경북인재개발원 등 경상북도 산하 6개 연구 및 교육기관을 우선 안동대가 위탁해 운영하고 관련법이 개정되면 완전히 통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대학의 위기뿐만 아니라 지역 소멸의 위기가 있습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학뿐만 아니라 지역 그리고 도에 있는 산하기관까지 합쳐서 일체형으로 우리 소멸을 극복하자. 안동대는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고 도 산하기관은 국립화의 기회를 얻을 수 있어 이른바 윈윈이 가능하다는 건데 정작 관계기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경북연구원 한 관계자는 강의에 연구원 박사들이 다양하게 투입되고 기존 교수들도 연구원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한 반면 한국국학진흥원 한 관계자는
기관 성격이 전혀 다른 안동대와 화학적 결합이 어려울 걸로 보인다며 통합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습니다. 사안의 민감성을 반영하듯 경상북도와 안동대, 도 산하기관들 간의 첫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글로컬 대학 최종 심사가 10월로 예정된 만큼 경상북도는 관련 회의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인데 과연 어떤 청사진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포항시는 지난 4일 부분 침하된 죽도 어판장 앞 도로에 대해 지난 주말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를 불러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동빈교 지하 파일 42개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각 상부 슬라브는 육안으로도 확인될 만큼 부식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포항시는 이번 주 금요일쯤 안전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추후 공사 방향을 결정해 발표할 계획이어서 당분간 영포 회타운에서 죽도시장 삼거리 구간은 교통통제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침하된 죽도 어판장 앞 동빈교는 동빈내항 바다와 칠성천 복개 구간의 끝부분이 만나는 곳으로 34년 전인 1989년 준공됐습니다. 대구 지역 기초의회 중 요즘 가장 말이 많고 탈이 많은 곳, 바로 대구 중구의회입니다. 지난 2월 중구의회 의원들이 잇따라 징계를 받았는데요. 유령회사를 만들어 중구청 등과 수의계약을 맺어 여론의 문매를 맞은 배태숙 의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배 의원 징계 수위가 낮아져서 다시 논란입니다. 지난주 윤리특별위원회가 내린 제명 징계가 정작 본회의에서 30일 출석 정지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징계로 바뀐 겁니다. 시민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변혜주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대구, 중구, 중구의회와 모두 8차례 걸쳐 1,600여만 원 상당을 수의계약으로 따낸 1인 회사. 대표는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감사원에는 계약 내용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중구의회와 계약한 실질적 당사자는 누구일까? 감사 결과 홍보물 제작업체 대표를 겸직하는 중구의회 배태숙 의원으로 드러났습니다. 배 의원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수의계약이 제한되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유령회사를 만들어 계약한 겁니다. 배 의원 회사의 이메일로 중구청과 업무 연락을 하고 유령회사 명의로 계약한 물품을 배 의원 회사가 사들이는 등 방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사과한다면서도 실질적인 경영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수의계약 체결에 본 의원이 별도의 지시나 유도, 청탁, 묵인한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배태숙 의원은 임시의 본회의에서 출석 정지 3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 4일 윤리특위에서는 제명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보다 한 단계 낮은 수위의 징계가 결정된 겁니다. 혹시나 또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나오면 또 징계하면 될 것이라 저는 판단이 됩니다. 시민단체는 즉각 반대 입장을 내고 배태숙 의원과 중구청, 중구의회 관련자들을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회가 존재한 이유가 구정을 견제하고 또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입법을 하고 이런 활동이 있어야 그게 의회지 않습니까? 네. 그런 활동 없이 비리나 일삼고 서로 싸움질이나 하고 있으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주민들 혈세만 아깝죠. 중구의회는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 김효린 의원과 이경숙 전 의원이 중구청 산하기관 등을 찾아 개인정보 등이 담긴 서류를 열람하고 무단으로 반출해 출석 정지 30일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김효린 의원은 국민의힘 대구시당으로부터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추가로 받았고 더불어민주당 이경숙 전 의원은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하다 주소지가 남구로 확인돼 의원직을 박탈당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경주시는 멧돼지나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시설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8일까지 읍면동을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하반기 지원 규모는 20개 농가로 전기 울타리나 철망 울타리 등 설치비의 60%, 최대 180만 원입니다. 경주시는 올해 상반기 지역 농가 73곳을 대상으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에 1억 1,000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경북의 농식품 수출이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경북의 농식품 수출액은 5억 4천여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9% 증가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쌀과 참외, 포도 등 신선 농산물과 붉은 대게살, 인삼류 등이 성장세를 주도했으며 국가별로는 일본과 중국, 아랍에미리트 등에 대한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경주시가 추석을 앞두고 출향인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벌초 대행 추진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벌초 대행 추진단은 지역 5개 농협과 산림조합 등으로 구성되며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5주간 운영합니다. 경주 벌초 대행 추진단은 지난 2021년 107건, 지난해 138건의 운영 실적을 거뒀습니다. 갑자기 방향을 바꾼 태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누는 현재 일본 규슈 가고시마 남쪽 350km 부근 해상에 위치해 있고요. 시속 7km의 느린 속도지만 강한 강도를 유지한 채 북진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대구와 경북을 포함한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고요. 우리 지역은 9일과 10일 100에서 200mm의 많은 양의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절기 입추인 오늘도 무더위는 계속됩니다. 폭염특보도 여전히 발효 중이고요. 오늘 아침에도 열대야가 나타난 곳 있는 가운데 한낮에는 대부분 35도 안팎까지 기온 치솟으며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오늘 비 소식도 있는데요. 오늘 낮부터 저녁 사이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경북 북부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낮부터 저녁 사이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무더운 날씨가 예상되고요. 내일부터는 북상하는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을 차차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대구와 경북 내륙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동해안 지역과 울릉도 독도는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지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m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고요. 현재 동해 남부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경북 남부는 오늘도 불볕더위가 이어집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25도, 낮 기온은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북 북부도 절기 입추가 무색하게 아침 기온 23도에서 26도, 낮 기온은 36도 안팎 예상됩니다. 경북 동해안은 동풍이 유입되며 낮 기온이 30도 내외 보이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24도, 낮 기온은 31도 전망됩니다. 내일부터 모레 사이 태풍의 영향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고요. 태풍이 지나고 점차 폭염의 기세는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